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212쪽까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요 세법 용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는데, 208쪽부터가 이제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서 나오고 있는 세법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지방세의 과세권자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우리 거기 4번 한번 잠깐 보죠. 208쪽 4번 보죠. 208쪽 4번.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방세법 체계입니다. 지방세법 체계. 자,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구조 살펴봤어요. 기억나시나요?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지난주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죠? 지나간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의 규제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상하로 수직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두고 있다? 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랬죠. 경기도, 무슨 도. 그리고 그 도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수직적 이원화 이외에 수평적으로 이원해서 동급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 외에 뭐가 있다? 서울, 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게 뭐다, 여러분? 구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무슨 구, 여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때 서울특별시 할 때 서울특별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노원구 할 때 구가 바로 뭐다,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이렇게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나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08쪽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에 관련된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 그래서 첫 번째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 지금 208쪽 동그라미 4번을 보고 있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 지방세에 관련된 세법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세 가지 법률 규정이세요. 우리 대부분은요.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다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개별 세목에 대한 과세 요건을 규율 규제하는 법률을 바로 뭐라냐면 지방세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세에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텐데 그런 것이 다 어디서 규정되고 있냐면 지방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개별 세목 우리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의 지방세에 관련된 과세 요건을 규율 규제하는 법률을 지방세법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지방세에서 근간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세법에서도 이 지방세에 관련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지방세에 대한 무슨 내용? 기본적인 거, 지방세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또는 공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지방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지방세에 기본적이며 공통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세에 관련된 감면 규정, 지방세의 감면이나 면제에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 바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은요, 실무 나가시면 이걸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왜 이걸 잘 봐두셔야 되냐면 이거는 지방세의 어떤 규정이 여러분 감면 면제에 관련된 규정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 고객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지방세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죠. 혜택.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두면 이거는 여러분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남들은 일반적으로 다 과세된다라고 할 때 나는 여기서 이 규정을 가지고 얼로 유도하는가 감면 또는 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지방세 관계법이라는 것은 바로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요걸 묶어서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뭐라 하냐면 지방세 관계법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방세는 세 개의 법률로 규정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209조. 우리 과세 표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조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는 계산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그랬죠. 과세표나 뭘 곱해라 여러분? 세율을 곱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5번과 6번은 묶어서 다녀야 되는가? 5번과 6번은 과표가 나면 거기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세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세표나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 저쪽 봉천동 신림동 가면 무슨 산이 있어요 여러분? 관악산이 있죠. 관악산이 원래 과세산의 동생이야. 그래서 과세산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과표에다 무조건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법은 바로 이걸 계산하는 거라고 했죠.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거야 결론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조세의 세 계산 요소는 과표다 뭐다 여러분? 세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모든 법률의 개별 세목에 대한 규정이에요. 뭐를 과표로 하고 과세값으로 할 것이고 뭐를 세율은 얼마나 할 거냐 그에 따라서 산출세액이 얼마나 나올 거냐 이거 계산하는 거고요 세법은. 그래서 여기 과세표 나왔죠. 지방세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면적 또는 가액, 밑줄 가액. 이때 과표가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뭘 물어보면 걔는 생각하는 생각만 흉내만 내. 뭐였더라? 그렇죠. 종가세 그랬습니다. 종가세.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을 해요.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 그냥 주입하는 거죠 뭐. 우리 가장 지금 주특기 뭡니까? 깜빡하냐 그냥. 뭘 하면 깜빡. 아씨 하루에도 행주 찾아 수만리를 찾아다녀 그냥. 아까 행주를 어디다 뒀는데 씨. 보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질 않나 씨. 밥통에 들어가 있지 않나 연병을. 깜빡깜빡. 그래서 저는 계속 반복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과세 표준이 뭐로 표현되는 조세?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종가세는 세율이 무슨 세율로 나온다? 일정한 비율로 나온다. 그래서 뭐라 했죠 여러분? 정률세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종가세 때는 정률세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거기 여러분 수량이나 면적이라는 게 나와 있죠?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종량세. 종량세 때는 세율은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표현됩니다. 뭐라 그래? 정액세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기본이야.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6번에 보면 뭐가 됐어요, 여러분? 세율인데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 표준세라는 것은 뭐냐면 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 기본이 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합니다.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은 것은 뭐를 말하냐?
기준이 되는 조세죠. 기준이 되는 세율이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세율 외에 또 다른 세율이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중과세율. 표준세율과 대응되는 개념을 우리는 뭐라 하냐? 중과세율 그럽니다.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신고서는 이제 우리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요. 자, 10번에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세무공무원. 자, 세무공무원이 하면 옆에도 적어놓으세요. 항상 과세관청을 말하는 거야. 법률에서는 세무공무원. 그러면 항상 과세관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공무원은 누굴 말한다고요? 과세관청.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했어요. 세법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세법의 당사자는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의 우리 법률 당사, 세법의 당사자는 두 명입니다. 그랬죠. 근데 납세무자는 기본적으로 세부 달면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세부담을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그걸 또 여러분이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금 컨설팅 이런 걸 또 여러분이 하실 때에 고객에게 얼마만큼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가, 그런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하여튼 세무공무원은 뭐를 얘기한다 여러분? 과세관청. 근데 이게 지방세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 거죠. 국세면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관할 세무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야. 누구와 누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이죠. 과세관청이죠. 그래서 우리 과세관청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세무공무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죠. 근데 이때 이 세무공무원이 과세관청 크게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국세 이때는 누가 나오냐? 관할 세무서가 나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를 공부할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겠죠. 근데 국세로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국세니까. 국세일 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세무서 또는 여기 장이 붙는 거죠. 뭐.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세무서, 장. 이게 누구로 나오는 거다? 과세관청이죠. 그리고 17번. 예, 바로 나오죠. 10번, 11번 묶으세요. 10번, 11번이죠. 죄송합니다. 10번, 11번 묶으시고요. 누구야? 당사자, 세법의 당사자. 그렇죠? 예, 납세무자.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예,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보지 마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16번 신고 납부하고요. 19번 보통징수하고요. 20번 특별징수 세 놈을 묶으세요.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방법을 말합니다.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때 어떻게 부과할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방세를 부과를 할 때 어떻게 부과할 거냐. 그래서 지방세 부과 방법인데요. 지금 하는 내용은요. 모든 지방세의 기본이며 공통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첫째 뭐가 나왔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보통징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를 국세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원천징수라고 그랬죠. 원천징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근데 국세에서는 이 특별징수를 대응되는 개념과 함께 뭐라고 표현하냐?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특별징수느냐 원천징수냐에 따라서 아 얘가 지금 지방세를 얘기하고 있구나. 아 국세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징수하는 방법인데요.
신고 납부는 여러분 누구 보고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걸까요? 세법의 당사자, 과세관청과 납세무자 중에서 누구 보고? 납세무자, 그래요. 그래서 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항상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해, 먼저. 그래서 법에서 납세의무자, 네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그 과세 물권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and 뭐 하시오? 납부하시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한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법률에서 지방세법에서 네가 납세의무자 네가 자발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신고 기한이야. 그래서 반드시 신고 납부는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하시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끔 숙제 내주고 그랬잖아. 그러면 숙제를 낼 때는 반드시 언제까지 해와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똑같아. 법에서 납세의무자 네가 자발적으로 언제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법정 신고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고 납부는 무슨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법정 신고란 말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하시오. 그때까지 뭐를? 과세 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뭐하라? 신고하고 and 뭐하라? 납부하라. 안 하면 응? 막 아무거나 막 찔르는 거 아니야? 일단 막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돼. 시험에서 그러면 안 되지.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지. 이놈 찔러봐. 아니요? 이놈 찔러봐. 아니요? 이놈 찔러봐. 계속 찔러도 한 놈 안 걸리겠어? 안장한다. 요때 신고하고 납부하셔. 그런데 신고 납부를 안 했대. 의무를 이행 안 했잖아. 신고하고 납부하셔라고 법에서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안 했으니까 뭔가 제재가 들어가야 되지. 이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산세야 금이야. 서서히 또 낚싯밥에 걸리죠. 요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시오. 근데 안 했어. 안 한 놈한테 벌을 줘야죠. 행정벌을 제재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가산세죠. 가산세야. 그래서 반드시 여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걸 가산세랍니다. 그렇고 중개법 등 일반 행정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과태료. 근데 세법에는 과태료 말을 사용 안 해. 과태료와 대응되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산세. 그러면 이러한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거. 뭐 있냐면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 두 가지는요 지방세에서 전형적인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무슨 지위를 취하고 있다? 신고 납부지위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에 취득세를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뭐 해야 되는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가산세 맞는다. 가산세를 안 맞는 것도 절세 방법이죠. 쓸데없이 내지 않을 것도 내는 것도 그건 안 좋은 거죠. 내지 않아야 될 걸 내는 거 이건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 신고 납부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면 보통징수입니다. 자 보통징수는요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과세권자가.
요게 특징이야. 아, 요게 대응되는 거야, 여러분. 액션을 여기는 누가 취해? 보통 징수는 여러분 과세권자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느냐? 납세 고지서를 보내줘요. 납세 고지서.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 납세 고지.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고요? 고지서. 이 고지서 여러분 우리 매달 받잖아. 징그럽게 받잖아. 각종 공과금 고지서 날라오죠. 그것만 안 내도 우리 돈 벌어. 우리 집만인가 보네 또. 여러분 각종 공과금 고지서 무지하게 오잖아. 응?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의물세, 똥세, 여기다가 신용카드 결제, 많은 고지서 날라오죠. 근데 그 고지서는 이미 금액이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죠. 똑같아. 지방세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그 고지서에 딱 금액을 고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지서에는 이 고지된 세액을 언제까지 내시오라고 나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오냐? 납부기한이 나와요. 납부기한. 아, 여기는 뭐였는데? 법정신고기한이었는데. 이런 거 맞대응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징수는 신고기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납부기한이 나와요. 납부기한이. 이때 이 납부기한이네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통 징수 일반 공과금 생각하시면 돼요. 공과금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생각해보면 돼요. 공과금. 여러분 대표적인 보통 징수인 공과금 고지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결제금 고지서 날라오죠? 휴대폰. 저는 가장 싼 사무어제 쓰는데 35,000원짜리요. 예, 그거 써요. 근데 4만 원 넘어갔다 저희 집사람 당장 통보납니다. 지난달에 통화 많이 했네. 저는 거의 그거 갖고 독촉을 받어요. 너무 통화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5만 원 넘어가면 한 달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기가 거의 수신용이야, 수신용. 걸면 막 손이 떨려. 이것도 휴대폰 요금 나가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휴대폰 고지서가 매달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에 금액이 적혀 있죠. 그죠? 얼마 이번 달 통화요금 얼마요 하고 고지서 날라오고 거기에 언제까지 내시오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했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기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치는 거예요? 납세무자가. 반해서 보통 징수는 액션을 누가 치는 거예요? 과세권자. 다른 게 보여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가? 구분될 때 분명히 차이점이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오는데 반해서 법정신고기한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나온다? 납부기한이 나와. 요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납세무자가 스스로 뭘 계산해야 돼?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산출세액을 자기가 계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누가 계산해 줘서 이미? 과세권자가 그 세액을 계산해 줘서 여러분한테 뭐만 보내주는가? 고지서. 그래서 이 고지된 세액을 이 정해진 납부기한 내 뭐 하시오? 납부하시오. 그런데 이때 납부를 안 했어. 뭘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따라서 복습하는 분이 계시고 집에 가면 이제 에이씨 가방 냈다 집어던지고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밥 먹고 나니까 이제 뭐가 와? 잠이 오잖아 우리. 그죠? 좀 이따 이제 자고 일어나면 작은 애 와. 그래서 작은 애 챙기다가 또 걔 챙기다 보면 조금 이따 저녁에 누가 와? 큰 애 오죠 또 스키 꼬박꼬박 들어와. 안 들어와도 되는데. 그리고 2학년에 들어올 때 밥 먹고 들어오지. 꼭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요. 저희 왼수 삼식이.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납부하려는데 납부 안 했대. 그럼 요때 부과되는 건 뭐야?
그렇죠.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산, 여기는 뭐라 한다, 여러분? 금. 요런 게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셔야 돼요. 출전은 요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징수 세목은 절대 가산세가 안 나와요. 그 대신 뭐는 나올 수 있다? 가산금. 가산금은 여러분, 납세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안 했다? 뭐가 붙는다? 가산세. 요게 차이점이야. 가산세와 가산금의 부가징수 방법이 다르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요 차이점? 예, 출전은 요런 거 말 바꾼다고 그래서 그 짠 글자만 살짝 바꾼다니까, 요렇게. 그럼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죠.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시오. 납부하시오. 근데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러면 신고 안 했으면 뭐가 부과되는 거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 안 하면 뭐가 부과되고? 가산금. 그랬죠. 가산금. 이런 걸 출전 싹 바꾸면 여러분은 잡아내야만 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 더. 이 보통 징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 재산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는 무슨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 징수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세액을, 재산세라는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산하는 거구나?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거구나. 그래서 뭘 보내준다? 여러분한테 고지서 보내준다. 이때 재산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부과한다고 그랬죠? 도지사가 부과하는 거다. 시장 군수가 부과한다. 시장 군수.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 시장 군수가 부과하죠.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죠. 그러면 서울이나 특별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청장이 되는 거죠. 그럼 취득세,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랬죠, 여러분? 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랬죠, 도지사. 그러면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 등은 광역시장이죠. 근데 저 등록면허세는 아주 재밌어요.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도지사 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취득세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고,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전형적인 지방세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이 돼 있어요. 여기는 광역, 여기는 기초인데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의 독특한 특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0번에 특별 징수가 있죠.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밑줄.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그걸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밑줄. 그래서 특별 징수는 누가 액션을 취하냐면 납세 의무자도 아니요, 과세권자도 아니요, 징수 의무자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이 자가 과세권자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누구를 말하냐? 납세 의무자의 소득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 이 자를 말해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는 여러분 과세권자가 아니야. 과세권자를 대신해서 소득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 이 자가 과세권자를 대신해서 뭐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을 납부하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특별징수라고 그러고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란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 그러면 요게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아저씨 떠올리면 돼요.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 아저씨. 불쌍한 아저씨.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냥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 돈 벌어다 주는 거죠. 돈 벌어오면 우리 아빠는 최고, 돈 못 벌어보면 우리 아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뭘 받죠 여러분? 월급을 받죠. 급여를 받죠. 근데 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급여를 전액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하는 급여의 상당액을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그걸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뭐라 그래? 원천징수. 급여 명세서 한번 가서 보세요. 이때 여러분 급여 명세서의 그 원천징수 대액은 누가 원천징수한가? 수익 금액을 뭐 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사람이. 그래서 바로 그 소득이나 수익 금액 지급하는 사업자 등이 과세권자를 대신해서 그 급여액에 대한 해당되는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거죠. 그 자를 바로 뭐라 하는가 여러분?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이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시킨 거죠. 자, 제가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당연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자. 그럼 이자를 지급할 때 은행이 이자 전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이자 지급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누가 뺀 거야? 은행이 뺐잖아. 은행. 이렇게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빼고 주고 그 빼고 준 거를 뺀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특별징수. 그래서 여러분 특별징수 옆에다 꼭 적어놔요. 여러분 쉽게 떠올리시는 게 바로 뭐 여러분? 원천징수야. 원천징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원천징수를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특별징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지방세의 부가징수 방법입니다. 이때 이렇게 특별징수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소득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지방소득세가 쫓아옵니다 그랬어요.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소득세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몇 프로가? 10%가 뭘로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로 쫓아오는가? 소득세가 쭈쭈쭈쭈 하고 걸어가면은 그 뒤에 누가? 지방소득세가 쭈쭈쭈 하고 쫓아가는 거. 자, 다시 한번 소득세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1번에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죠.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엄청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여러분?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 그 자가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세법 용어가 뭐랬어요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그랬죠. 세법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산세와 가산금은 내용이 국세나 지방세나 내용이 어떻다?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가산세나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나 내용이 어떻다? 똑같아. 그러니까 국세나 지방세 쪽 한 군데에서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거기 211쪽 보시면은요. 211쪽에 보시면은 니은 중가상금 부과 조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넷째 줄 중가상금 넷째 줄 이러한 중가상금은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자 윗줄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밑줄. 그러면 적용은 언제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상일 때 때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국세는 30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100만 원이죠. 아, 올해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삘이 좋습니다.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요 태도가 시험 보는 그날까지만 유지만 되면 여러분 내년에 무조건 합격이야. 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아, 여러분 답변하는 거 보고 아,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시구나. 네, 이런 게 딱 오죠.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면 저도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신나게. 근데 물어보는 대로 그냥 죽여. 뭐 학원 가면 그래요. 뭘 물어보면 대답 안 하냐. 이렇게 때려만 본다. 이 스키. 그러면서 날 쳐다보지 마. 그런 표정 있죠. 그럼 그런 데 가면은 저도 강의할 때 힘이 빠지죠. 에이 모르겠다. 대충 하자 나도 그냥. 근데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어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해야죠. 네. 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고요. 특히 중가상금은 여러분 마지막 밑줄 이 3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할 때는 고지서별 말고도 또 밑줄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세목별. 중요한 말이야. 기본적으로 고지서별. 근데 그 고지서에 여러 개의 세목이 적혀 있으면 세목별로 30만 원 미만을 따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예, 나머지는 한번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28번에도 지방세 정보통신망 인터넷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요즘 인터넷으로 해버리죠. 예. 넘어가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전자신고, 전자납부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34번 보니까 여러분 거기 34번 특수관계 나왔죠? 국세와 똑같아요, 여러분. 국세와 똑같아. 그 다음에 양가리 보면 준용 규정을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기는 도 동그라미 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 그러면 지방세는 당연히 뒤에 누구를 말하는 거다? 특별시 광역시장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방세법은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도지사만 나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도지사 뒤에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준용 규정이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시장 군수 그러면 지방세법에 시장 군수란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게 서울특별이나 인천광역시장일 때 뭐가 나오는 거다? 구청장이 나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여러분 별도로 도지사가 부과하는 도세, 특별시장이 부과하는 특별시세,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광역시세,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시군세,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구세를 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요 도지사가 부과하거나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얘들은 이거를 이렇게 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준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 여러분. 다시 한번 지방세를 공부할 때 여러분 도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생략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한 묶음이야, 얘들은. 한 묶음인가? 지방세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한 묶음인데 이걸 일일이 다 표현하려면 법규가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만 법률에서는 규정되고 있고 자동적으로 뒤에 얘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방세를 공부하는 도 또는 도지사 그러면 뒤에 누가 생략됐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세가 뒤에 쫓아오고 있다. 랄랄랄랄 하고 막 쫓아오는 거야. 시장 군수 그러면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다? 구청장이 랄랄랄 하고 막 쫓아오는 거야. 잊지 마세요. 네, 그걸 뭐라 한다 여러분? 준용 규정이라 합니다. 준용 규정. 이게 기본이야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방세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공통적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아주 나중에 이제 끝발을 높여주는 기본적인 내용이 돼요.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이제 213쪽부터는 지방세 총론입니다. 지방세 총론. 자, 항상 어느 과목이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론이죠. 총론은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을 바로 총론이랍니다. 총론 213쪽. 그래서 여기 213쪽부터가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넘겨보실래요? 쭉 넘으면 이제 215쪽 취득세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취득세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체계들 한번 뽑아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또 221쪽 등록면허세 있죠. 이런 식으로 각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쭉 뽑아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조금 더 보충 보완 정리하면 공부할 때 매달 수업 공부할 때 여기다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조금 보충 보완하면은 나중에 이게 훌륭한 서브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입문 과정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여기에 중간에 생략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심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심화 내용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보충 보완 정리하면은 나름대로 훌륭한 서브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213쪽 총론 들어갈게요. 자, 총론은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조세 주요 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였죠. 213조. 그쵸? 조세 구분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거기 국세, 지방세, 목적세와 보통세. 목적세, 부가세.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중요한 건 요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한다 뭐라 하는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뭐? 지방세.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들만 뽑아놓은 거죠. 그 중에 국세에서 여러분 소득세, 특히 우리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죠? 종합부동산세. 그러나 주의하라.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랬죠? 그 밑에다 하나 더 얻으세요. 부가가치세도 시험 범위 아니죠. 그럼 굳이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였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였다?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얘들이 빠지면서 20문제에서 16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우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해. 1년 내내 이거 한다. 1년 내내 했는데도 이상하게 왜 시험에 가면 이게 못 맞히는지 모르겠어, 연병아. 자, 그 다음에 목적세가 뭐 나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국세 쪽에서 목적세가 몇 가지? 3가지. 지방세에서 목적세가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지방세, 목적세, 지지 그러죠? 지지. 그래서 제가 원래 지지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걸 소녀시대가 따라하더구만. 단 주의하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지방 목적세가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글자 들어가면 소자가 들어가면 예전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랬죠. 개그 프로 중에 소는 누가 키워? 여당당 남나 뭐 그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맨날 텔레비 나만 봐. 그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여당당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삽니다. 당당당 그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거기 누가 나오는 남자 파트너가 항상 그래.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그러잖아. 누가 키워?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지라더라도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보통세. 대표적인 것이 뭐랬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다 무슨 글자 들어갔어? 지지지만 소자가 들어갔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구분하시고요. 납세의 성립과 확정 있죠.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거 어쨌거나 조세총론에서 2014년도 25회 때도 여기서 나왔죠. 한 문자가.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또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납세의 성립과 확정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조세채권도 여러분. 조세채권. 즉 세금을 하나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뭐로 보고? 채권으로 보고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뭐로 보느냐면 채무로 봐요. 세금도 조세도 일반적 민사 쪽에서 보면 채권과 채무다. 과세관청은 뭐가 되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뭐가 되는 거고 채권자. 납세무자는 내야만 하는 채무자로 보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냐면 조세채권 채무설이라 합니다. 세금도 하나의 뭐다? 채권과 채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 조세채권 채무라는 것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 납세 의무가 이 납세 의무를 발생하는 것이 납세 의무의 성립 단계, 그 다음에 확정 단계, 그리고 소멸 단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조세채권 채무를. 이때 우리 책에 있는 게 바로 이 중에서 지금 성립과 확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뭐는 생략됐어요, 여러분? 소멸. 소멸은 왜 생략됐냐? 시험에 거의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성립 나와 있죠? 그 옆에 뭐 나와 있죠, 여러분? 확정. 그 마지막에 뭐다? 소멸. 없어지는 거죠, 뭐.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출생해서 성장하다가 뭐 하는 거죠? 사망. 가야죠, 이제. 잠깐 들렀다 가는 거. 인생이 그거 아니겠어, 뭐. 왔다 가는 거. 똑같아, 조세채권도.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소멸하는 거. 이때 납세의 성립과 확정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납세의 성립은 납세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액션을 취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바로 뭐라 하냐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이랍니다. 그냥 여러분 성립이란 말의 어려움은 발생 그러면 돼요. 발생. 모든 일이 발생돼서 어떻게 확정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기는 과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성립이란 말이 어렵다면 그냥 뭘 생각하라? 발생. 아, 이럴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구나. 그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세액을 결정하는 걸 바로 뭐라냐? 납세 의무의 확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액의 결정입니다. 얼마예요? 그거야. 제가 다음 주 와갖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저 좀 개인적으로 축하 좀 해주실 일인데 좀 축하 좀 해주세요. 근데 뭐예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그만 아파트 그냥 소소하게 65평짜리 타워 팰리스 3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러는 거야. 참 소소한 거 샀다. 씨. 그래서 65평짜리 아파트 30억 원에 취득했대. 그러면 여러분이 뭐 축하해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얼마? 30억짜리 하나 사는 거죠. 저도 그런 자랑 여러분한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부동산 취득했죠. 주택을 취득했죠. 그럼 저는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저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걸 납세 의무에 성립을 합니다. 너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돼. 너 내야 돼. 라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이 그런 거야, 성립. 그럼 여러분, 취득세 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야? 얼마를, 그게 확정. 그래서 납세 의무 확정은 뭐야, 여러분? 납세 의무 확정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뭐야? 세액이 결정되는 거야. 얼마예요? 우리 세법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면?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죠. 뭐. 이거야. 이때 그러면 조세 채권은 언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언제 세액이 결정되는 걸로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렇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면 이 사람은 납세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법률에서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시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것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부과권이라 그럽니다. 부과권. 과세관청이 뭐 할 수 있는 권리?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과권. 그래서 세액이 결정된 거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를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수권. 다 이건 누구의 권리야? 과세관청의 권리인 거야? 과세관청. 제가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했죠. 그걸 과세관청에 입장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시는 권리가 발생한 거죠. 부과권.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과권.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 때린 세금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부과권이나 징수권이라는 과세관청의 권리는 영구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합니다. 이 권리가.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민법에서 뭐라 그러죠? 제척기간 그럽니다. 이 제척기간을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은. 과세관청이 과세 쓰는 권리를 부과권이라 하고 그 부과권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세금을 때릴 때 그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일정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고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가? 소멸되는 거죠. 공소시효. 나쁜 놈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지나면 나쁜 놈이 있어도 그걸 잡아 못 잡아. 못 잡잖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영화로도 그 유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에서 공소시효에서 목소리인가? 그놈 목소리에 그 유괴범 납치한에 그 목소리 마지막에 들려주잖아. 아나운서 아들이 그 유괴당해서 살해당해갖고 영화 나온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소리 기억나시는 분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꼭 좀 신고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영화 끝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화 안 봐? 앞으로 이제 여러분 영화 볼 시간도 없을지도 몰라. 그때 거기 무슨 말이 나와요? 공소시효라는 말 있죠. 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내가 나쁜 그놈이다, 범인이다 해도 잡아 못 잡아. 못 잡잖아, 여러분. 똑같아, 이것도. 과세관청이 과세하시는 권리가 나 안 냈는데, 세금 안 냈는데, 그랬는데 그 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과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 세금 안 내야죠. 아, 세금 안 내려면 몇 년을 버티면 되느냐? 기본이 5년. 기본이 5년.
단 다운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5년의 더블 몇 년? 10년. 신고 자체를 안 하면 7년. 이렇게 사유마다 기간이 달라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얘보다 더 과중된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한테 고지서가 날라왔어.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를 징수하는 권리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맞대응되는가? 부가권이라는 권리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 뭐라고 세법에서 제척기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되는 걸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시효. 근데 요건 어렵지 않죠? 소멸시효. 시효가 뭐예요, 여러분?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시효라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걸 말하는 것을. 발생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득시효. 소멸하는 걸 우리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거죠. 그 바로 그 소멸시효를 말하는 겁니다.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어디서 배우는 거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그러한 민법에서 배우셨던 소멸시효로서 우리 세법은 조세 채권은 기본이 몇 년이냐? 5년이야, 역시. 5년. 그래서 우리 그냥 기본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 몇 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5년을 생각하세요. 5년. 그래서 이러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시효가 만료가 완성이 되면 납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몇 년? 그래서 세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후관리 개념으로서 몇 년이 나온다, 여러분? 5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세법에서 5년이란 말 잘 나와요. 사후관리한다. 그럼 5년이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한 번쯤 훑어본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납세물 성립과 확정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산세와 가산금 나왔죠? 또 중요하니까 또 나온 거야. 예. 요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